우리가 선택했던 챕터북 첫 시리즈 매직트리 하우스. 그 선택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매직트리 하우스 관련해서 활용 만점 보물창고 웹페이지도 소개합니다. 제대로 엄마표 영어 본격적인 시작은 챕터북을 만나면서부터다. 이 길을 깊이 들여다보며 확신했습니다. 끝에 닿을 때까지 제 나이의 사고나 흥미에 맞는 원서를 꾸준히 만나며 영어 자체 사고력을 쌓아가야 했으니까요. 당시 초급 챕터북으로 잘 알려져 있었던 책들은 북레벨 2.0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책에 쓰여진 텍스트의 난이도, 어휘의 양, 문장 길이 등을 참고해서 어떤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책인지 출판사나 전문가들에 의해 미리 정해져 제공되는 수치로 영어권 현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평균 독서 능력을 가늠할 수 있지요. 우리의 챕터북 진입 시기가 어째서 초등 2학년이었는지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챕터북 진입이 무난하기 위해 쌓아야 하는 워밍업을 초등 1학년 1년으로 계획하고 경제적 부담이 컸던 그림책과 리더스북이 아닌 멀티미디어 동화 사이트로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 성향에 맞춰 보람차게 활용한 뒤 2학년, 3학년에 들어서며 망설임 없이 선택했던 챕터북 첫 시리즈가 매직트리 하우스였습니다. 2006년 당시만 해도 원서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엄마의 원서 공부도 초급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에 선 경험자들이 많이 활용했고 많이 추천하는 시리즈였으며 구하기도 쉬웠던 이유로 선택에 있어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었네요. 직접 진행 중일 때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보니 왜 챕터북 첫 시작을 시리즈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림책 리더스북도 마찬가지지만 멀티미디어 동화 사이트 또한 한 편을 집중 듣게 하는데 단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화를 함께 보아야만 약속된 1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챕터북은 좀 달랐지요. 한 권의 책으로 1시간 가까이 멈춤 없이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에 사파도 드문드문 단위 시간조차 확 늘어 집중력도 더 필요한데 화려함에 익숙했던 아이도 엄마도 정이 안 갈 수밖에요.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이해하는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쯤 마음을 접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권을 진행해 보니 시리즈물의 분명한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등장인물은 같고 에피소드는 변화하면서 진행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이지요. 반복적이고 익숙한 상황들, 같은 단어나 문장들도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인 듯 다른 내용으로 수십 건 이어지는 시리즈였지요. 집중 듣기 완료한 책의 번호가 뒤로 갈수록 아이의 이해도는 안정을 찾아가고 알게 모르게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들도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내용 반복을 싫어하는 반대에게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복의 효과도 있었지요. 매일 한 권씩 집중 듣기를 해나가야 하는데 수십 권의 시리즈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번 다른 책을 골라주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강연에서도 대전 소모임 세미나에서도 가능한 아이들이 처음 챕터북을 만나는 시기라면 단행본보다는 시리즈를 추천하고는 합니다. 흥미나 집중에 있어서 내용 이해까지도 빠른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1, 2년 정도 다양한 시리즈로 충분히 챕터북 안정기를 만끽한다면 난이도나 두께면에서 만만치 않을 4.0대 이상의 단행본으로 넘어가는데 매끄러운 진행을 기대할 수 있어서지요. 어찌되었든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으로 만난 챕터북 시리즈가 매직트리 하우스 28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시리즈로 훨씬 많은 권수가 북레벨 또한 폭넓게 출판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반디는 28권으로 끝이었지요. 처음 챕터북을 만나는 아이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챕터북 집중 듣기의 목적을 정확한 의미 파악에 두기 어려운 시기지요. 책 한 권을 집중해서 끊김없이 한 호흡으로 소리와 텍스트를 맞춰나가는 활동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만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지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해 죽겠는 책을 1시간 가까이 집중해서 따라가는 아이는 없을 거라 생각했기에 집중 듣기 하는 동안 곁에서 아이의 집중 정도를 지켜보고 크게 흐트러짐 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며칠이 지나 뜬금없이 언제 보았는지 정확하지 않은 책 내용을 툭툭 내뱉는 것을 통해 이해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 당시에도 워낙 인기 있는 책이었기에 여러 사이트에서 관련 워크지 등을 구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반디에게 써먹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 식의 확인하는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정확히 말하면 싫어했습니다. 일부분 논픽션에 가까운 시대적 배경이나 특정 인물 등에 대해서는 엄마가 미리 조사했다가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정도로 이해를 도왔지요. 우리는 글이 지나쳤지만 아이들 성향상 활용 가치가 높겠다 싶은 매직트리하우스 관련 사이트를 소개해 봅니다. 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각 권마다 티처스 가이드, 간단한 퀴즈, 인쇄 가능한 다양한 액티비티 등 전부를 욕심내지 않아도 부담 없는 독후 활동으로 활용해도 좋을 몇몇 가지들 보물창고가 따로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말고 단어를 별도로 챙겨 한글 의미 매칭시켜 기억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말고 책을 읽은 뒤 10분 내면 가능할 이런 활동지 한두 개를 풀어보는 것도 아이가 흥미로워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디와 유사한 성향의 아이라면 책을 읽는 것이 학습으로 연결되는 느낌의 이런 활동은 욕심부리지 않아도 좋을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겨우 본격적인 시작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럼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웹페이지 들어가 이곳저곳 둘러보며 보물찾기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두 것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즈 어드벤처 클럽 카테고리입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파인더 북으로 들어가면 각 권마다 몇 개의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첫 번째 책 들어가 볼까요? 네, 퀴즈 정답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퀴즈를 풀어 성공하면 인증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퀴즈 풀고 거의 모든 권수의 퀴즈가 있으니까 아이들과 한 번씩 들어가서 아이들과 푸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아직 활용 시기가 이르다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은 타이프 해가지고 퀴즈를 별도로 워드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링크가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이 패스포드 스탬프 컬렉션 가면은 퀴즈 풀었던 거에 스탬프가 하나씩 하나씩 모아지는 흥미로워할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카테고리는 선생님들을 위한 리소스 페이지입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페이지거든요. 각 권과 그 책과 연관된 팩트 트래커 책이 나란히 보이고 오른쪽에 선생님들이 활용 가능한 다양한 가이드나 액티비티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반디도 굉장히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PDF 파일이 뜨는데 이거는 바로 저장 가능합니다. 밑에 답안까지 있으니까 저장해서 한 장쯤 아이들과 책 읽어보고 풀어보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한 번씩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어 퍼즐도 있네요. 아마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액티비티가 대부분 한 장짜리니까 아이들과 그렇게 오래 시간 안 걸려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로바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두 개만 소개를 하고요. 두 개의 카테고리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 카테고리들 여러 개 한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은 활용 가능한 자료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놀이보듬이었습니다.